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지금 과거에 이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만 좋고 제조업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지금은 제조업 PMI가 바닥을 찍고 터닝할 수 있는 이 남색 ISM PMI 지수가 터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연말이 될지 아니면 좀 더 미뤄질지 모르지만 향후의 정책 금리는 미국이 결국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제 AI 산업 위주, 테크 산업 위주로만 성장이 지속이 되고 서비스업만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2024년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서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특히 전력 전선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전통 제조업으로까지 수요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쪽도 이제는 투자와 어떤 생산이 더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PMI가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은 서비스업만 좋고 소비만 좋았다라고 하지만 미국 경제가 지금은 소비가 잠시 주춤하고 서비스업이 약간 동시에 같이 쿨링되는 식어가는 구간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과거에 과열된 양상에서 이제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동안에 약간 미온놀이 같았던 제조업이 이제 서서히 살아날 수 있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이라든지 제조업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지만 장기로 보면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AI, 즉 AI 산업이 제조업으로 실제 접목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제조업 PMI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더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성장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때는 약간의 이제 이거는 저의 관점보다도 CIO 오피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투자 전문 기관에서 이야기한 자산 배분의 전략의 방향인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의 철학과 이제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산 배분에 있어서 위험 자산의 비중을 지금 거의 60%까지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적인 시장이고 굉장히 시장 자체가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흐름은 메커니즘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에코티에 이제 60%를 실른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국가별로 어느 정도 자산 배분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국가에 더 많이 실을까? 진짜로 성장이 일어나는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태기를 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즉 여기서 대부분의 비중 25% 그리고 대략 19% 정도 각각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25%, 캐나다는 약 20%.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투자가 당장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앞으로도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앞으로도 재정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북미 지역에 좀 투자를 하자라는 관점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신흥국 투자는 오히려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시아 제조업 국가를 제외한 순수 신흥국은 3% 비중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성장의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것들은 각 국가가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선진국 중심으로 특히 미국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제조업을 살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AI 쪽 이 두 가지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재정 지출 측면에서 사실 이제 불량 국가들은 아무래도 통화의 패권이 좀 약하고 통화의 수요가 약한 국가들은 채권 발행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도 부침은 있지만 그나마 달러 채권, 미국채에 대한 수요는 그래도 양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채를 발행하고 그를 통해서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 그래서 미국 이외에 캐나다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임플리케이션을 한번 잡아보면요. 지금과 같은 성장의 메커니즘이 시장을 끌어가고 자산 시장을 끌어가는 경우에는 그 성장의 메커니즘에 맞춰서 적절한 위험 투자 비중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장이 직접 일어나는 국가라든 기업을 직접 태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성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북미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분께서는 이제 그동안에 좋았던 AI 테크 산업에 또 투자를 해요라고 하셔요. 근데 그것보다는 AI 산업은 어느 정도 성장의 프레임과 그런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그 대장 역할을 한다 정도로 이제 의미를 두시고요. 부여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이 터닝을 하고, 미국 지금 바이든 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프라 투자가 잘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전통 제조업, 산업재, 소재 쪽이 또 다시 터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등이었던, 이미 1등으로 달리고 있는 AI 산업을 또 더 1등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물론 1등을 하겠지만 여기서 더 빠른 속도를 내서 더 좋은 이제 어떤 기대 수익을 내기는 조금 버거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인프라, 우리가 인프라와 관련되는 것들을 보면은 미국과 관련되는 화학, 소재 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시고, 혹은 그런 기업들과 직접 연결이 되어서 이제 협업을 하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짜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이 우려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질 것 같다는 이런 불안감들을 확발한 계기이긴 하지만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미국의 성장이 멈추는 것. 그러니까 항상 투자나 자산시장 경제의 모든 메커니즘은 성장이 멈추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합니다. 근데 이제 성장이 멈췄다와 성장이 잠깐 빠르게 일어나다가 잠깐 쉬고 있다는 틀리다라는 관점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이제 성장이 잠시 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쉬는 기간은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2, 3개월 동안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은 미국 정부가 지금은 AI도 지금까지 준비를 많이 해왔지만 인프라 투자를 지금부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들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제조업이 좋아지고 산업 소재 쪽이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투자의 철학의 측면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적절한 위험 투자 비중을 좀 유지해 나가시긴 하지만 2, 3개월 동안 휴직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어느 정도 쉬면서 좋은 기업들 그리고 좋은 투자 전략들을 좀 생각해내시고 발굴해내시는 그런 시기로 삼으셨으면 하고요. 그 시기에 이제 좋은 기업들은 무엇을 찾아야 되냐? 바로 미국과 연계된, 북미 지역과 연계된 재정 지출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국가들의 기업들 중에 산업재, 소재 쪽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그 북미 쪽에 대한 기업들 투자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드시다면 그 기업들과 협업을 하거나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한국 시장도 좋고 그 다음에 아시아 마켓에서도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찾아보셔서 이런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미국 경제 상황,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고 투자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이슈가 되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상황을 또 다시 발굴을 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